한국 축구 역사를 통틀어 이토록 분노한 박지성을 우리는 본 적이 있었던가요? 안녕하세요. 축구열정입니다. 오늘은 박지성 위원장이 K축구혁신위원회 취임 직후 터뜨린 4가지 팩트 폭격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감독 선임 실패를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카르텔, 전술 무능, 독재적 권위주의, 그리고 황금 세대의 마지막 무대를 통째로 날려버린 공검들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박지성이 왜 이 자리를 수락했는지, 그리고 한국 축구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박지성이 짚은 첫 번째 붕괴의 시작점은 바로 절차적 정당성의 실종과 학연 카르텔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게 된 과정을 돌이켜보면 거기에는 능력 검증도 공정한 경쟁도 없었습니다. 이임생 기술이사는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라는 정상적인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실상 혼자서 홍명보를 낙점했습니다. 더 분통이 터지는 건 당시 1순위 후보였던 외국인 감독의 존재입니다. 그 감독은 월드컵에서 맞붙을 각 상대팀에 대한 맞춤형 분석을 무려 50페이지 분량의 논문 수준 자료로 준비해 올 만큼 뜨거운 열정과 진지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협회는 그에게 단 한마디 피드백도 전하지 않은 채 등 뒤에서 조용히 문을 닫아둬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그 장면이 떠오르시죠? 그 황당하고 불공정한 뒷거래 말입니다. 이 충격적인 과정 속에서 23명의 이사진 가운데 무려 21명이 홍명보 선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회 청문회까지 번진 이 사태에서 당시 전력강화위원이던 박주호만이 홀로 내부의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며 싸웠습니다. 박지성 위원장은 이 기형적인 21대1 표결의 이면에 정문규 회장, 이임생 이사, 홍명보 감독으로 이어지는 특정 대학 동문 중심의 카르텔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고 직격했습니다. 학연으로 단단히 뭉친 그들의 이기주의가 50페이지짜리 열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한국 축구의 미래를 개인의 것으로 사유화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박지성 위원장이 가장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통탄했던 두 번째 문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전술적 무능과 끔찍한 아집입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당시 이임생 이사는 라볼피아나, 비대칭 스리베기니 하는 화려한 전술 용어들을 늘어놓으며 대중의 눈을 가렸습니다. 참고로 라볼피아나란 아르헨티나 명장 마르셀로 비에사의 영향을 받은 공격적 압박 전술 스타일을 뜻합니다. 그런데 막상 월드컵이라는 실전의 뚜껑을 열어보니 그 화려한 수식어들은 공허한 포장지에 불과했습니다. 전술이라고 부를 만한 실체가 없었습니다. 선수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물리적 시간조차 턱없이 부족했음에도 홍 감독은 300 시스템을 고집했습니다. 조별리그 3경기 내내 우리의 공격 패턴은 너무나 단조롭고 뻔했습니다. 상대팀 감독들조차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한국이 어떻게 공격할지 미리 알고 있었고 막기 쉬웠다고 비웃을 정도였으니까요. 로이터, 가디언 등 세계적인 매체들도 한국은 파이널 서드, 즉 상대 골문 앞 핵심 공격 지역에서 어떤 창의성도 어떤 날카로운 마무리도 보여주지 못했으며 골문을 향한 명확한 접근 계획 자체가 없었다며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마치 제 눈에는 엔진은 있는데 불꽃이 없는 팀처럼 보였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플레이메이커가 있어도 그 재능을 폭발시킬 전술적 구조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박지성 위원장은 벤치에서 이 무기력한 전술적 실패를 지켜보며 철저히 분석당하고도 변하지 않는 고집이 팀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참담함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박지성 위원장이 가장 참을 수 없었던 세 번째 비극이 있었습니다. 바로 팀을 내부에서 무너뜨린 독재적 권위주의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반드시 이겨야만 했던 그 생존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선발 명단을 마주했습니다. 팀의 심장이자 전술의 핵인 손흥민과 이재성이 벤치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를 전술적 선택이라 포장했지만 라커룸에서 흘러나온 진실은 달랐습니다. 발단은 멕시코전 패배 직후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라커룸에서 주장 손흥민은 동료들을 다독이고 전술적 문제점을 함께 공유하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홍명보 감독이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거칠게 개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왜 네가 말해? 말은 내가 해. 이 한마디가 감독이 팀의 리더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었습니다. 이후 감독의 지시에 따른 공식 인터뷰를 손흥민과 이재성이 거부하자 홍 감독은 사실상 괘씸죄를 적용했습니다. 단도대 매치나 다름없던 남아공전에서 두 핵심 선수를 선발해서 제외하는 스스로 총을 버린 선택을 한 겁니다. 박지성 위원장은 이 대목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가의 승리와 팀의 절박함보다 자신의 자존심과 독재적 권위를 지키는 데 감독의 자리를 사용했다면 그는 이미 리더로서의 자격을 잃은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오만과 무능이 낳은 마지막 네 번째 결과. 이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바로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처참한 성적표와 황금 세대의 붕괴입니다.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이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받아든 성적은 전체 34위, 조별리그 탈락이었습니다. 한국 축구 역사를 통틀어 가장 굴욕적인 기록입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뼈아픈 건 우리가 영영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세계 최고의 무대를 누비는 이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커리어 최전성기에 함께 뭉친 우리가 다시는 보기 어려울 역대급 황금 세대였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비롯한 주축 선수들에게는 사실상 전성기에 치르는 마지막 월드컵 무대였습니다. 21명의 이름 없는 표와 홍명보 감독은 그 찬란하게 빛났어야 할 세대의 마지막 무대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우리 선수들과 국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16강을 결정짓지 못하고 다른 조의 경기 결과를 속모아 기도하며 지켜봐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심지어 늘 치열한 라이벌 의식을 불태우던 일본 언론과 팬들로부터 손흥민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팀이라는 조롱 섞인 비아냥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아직도 분합니다. 전술적으로 허락증을 내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상대에게 우리를 자유롭게 분석하고 자유롭게 공략하도록 스스로 길을 열어준 셈이었으니까요. 박지성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흘린 눈물과 선수들의 좌절 앞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우리는 오늘 아프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그 21명의 이름 없는 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한국 축구를 나락으로 밀어넣은 흉기였다고. 혁신위원회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공정한 거버넌스를 세우고 아이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유소년 시스템을 만들고 세계 무대에서 뒤처지지 않는 첨단 분석 시스템을 장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혁신의 첫걸음은 이 참사를 방관하고 동조한 자들을 철저히 청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지성과 혁신위원회가 이 거대한 카르텔을 실제로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 축구는 이 뼈아픈 실패를 딛고 다시 비상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혁신위원회가 실제로 어떤 구조 개혁안을 내놓을지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축구 열정이었습니다.